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CNBC에서 하는 인베스트 클럽에 관계된 내용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은 진 크래머입니다. 그리고 진 크래머가 하는 체리티블 트러스트라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뭐 공익 신탁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짐 크래머 같은 경우는 방송인이니까 항상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막 사고 팔고 뭐 이러면서 할 수는 없나 봅니다. 그래서 공익 신탁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하게 되면 주가 조작 이런 것도 이제 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빌 에크만이 뭐 제 생각에는 3월이었나 하여튼 그때 올해 3월인지 지난해 3월인지 제 기억으로 지난해 3월인 것 같은데 자기는 공매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헤지펀드가 수익을 대단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뭐 고객들의 돈을 운영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뭐 주변에 다른 이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이런 뭐 사기꾼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빌 에크만도 좀 태도를 조심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려 그러면 방송을 해서 어떤 주식이 좋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요 기사의 밑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나누고 위에 기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 크래머가 하는 이런 인베스트 클럽 같은 거가 왜 하게 됐는지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아크 인베스트의 캐티 우즈 쪽에서는 액티브하게 자기네들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그때그때 사고 판 주식들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투자 생각에 대해서도 공개하죠. 그래서 이메일을 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점은 진 크래머의 인베스팅 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있는 자산 운용, 그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자산 운용 쪽의 입장이면,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캐치 우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진 크래머가 하는 건 그 분야 자체도 보통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자산 분배 원칙 뭐 이런 거에 좀 따라가는 반면에, 캐티 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기업 아니면은 아주 최근에 생긴 그 혁신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걸 투자하죠. 그래서 진 크래머를 투자하는 뭐 포트폴리오 100% 카피해서 해도 될 것 같지만, 캐티 우드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현재 뭐 제 견해로는 한 10%, 20%면 아주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진 크래머가 이제 운영하는 방법 중에 자기네 방송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CNBC 인베스팅 클럽의 진 크래머가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레이딩 하기 전에 한 45분 정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거나 파는 그 주식,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익재단, 체리티블 트러스트 이 어카운트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걸 하는데, 이제 내가 이걸 사겠다, 팔겠다라고 이제 이 공고가 이메일 같은 거 나가지 않습니까? 이메일 나가고 나서 45분 뒤에 짐 크래머 쪽에서 이제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시장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게 프리마켓이죠. 그래서 시작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이메일로 이 주식을 사고 팔겠다고 얘기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짐 크래머는 이 시장이 열리고 나서 5분 뒤에, 그죠? 시장이 열리고 나서 5분 뒤에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딩 하는 이제 시장이 오픈해가지고 한참 트레이딩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장중에 또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중에 발표했을 때는 장중에 발표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45분이 안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얘기했을 때는, 그럴 때는
만약에 이제 이럴 때가 이제 혹시 장 끝나기죠. 장 중에서도 이제 장이 끝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장 끝나기 5분 전에 그 45분이라는 걸 기다리지 못했어도 장 끝나기 5분 전에 이제 그런 얘기했던 걸 거래를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 크레머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주식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경우에는 72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72시간이니까 뭐 이게 시간이 얼마죠? 48시간 더 기억이 계산이 안 되는데 72시간이면 3일, 방송하고 3일 기다렸다가 이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종목이 네 가지입니다. ST 라우더, 엘라이 릴리, 마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쉐브론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다 지금, 이 짐 크레머의 공익신탁, 체리티블 트러스트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롱이라 그랬죠. 롱이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갖고 있는 거, 이를 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 기사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구루닷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구루들이, 월스트리트의 구루들, 빌 게이츠 아니면 워렌 버펫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지 구루닷컴인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whalewisdom.com인가 이러 보면 13F 내용을 가지고 다 나오는데 이제 이 짐 크레머 같은 경우에는 좀 실시간으로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사고 파는 게 또 공개되는 거니까 좀 더 시간상으로 훨씬 더 좋죠. 13F는 45일 전에 일이니까 사실 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세상이 바쁘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45일 뒤에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제 옛날 예적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짐 크레머가 지금 당장 현실에서 하고 있는 거래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게 이제 캐티 우드로부터 이제 이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통의 시대에 맞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짐 크레머 쪽에서 캐티 우드를 좀 벤치마킹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요 거래를 따라하면 이제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처럼 좀 개인 투자자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보면 여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한때 소개한 적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개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너무 중소형주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사람들로부터 좀 보호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짐 크레머 이런 방송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짐 크레머의 공익 신탁, 체리티블 트러스트를 통해서 두 주식을 팔고 한 주식을 샀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짐 크레머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링크 걸어 놓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subscribe here를 누르시면 이제 개인 이름 뭐 이메일 같은 거 보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CNBC에서 이제 그런 이 짐 크레머의 실시간 이런 트레이딩에 관계된 아니면 이제 기업 정보 리포트에 대해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NBC에서 약간의 이제 광고성 이메일도 간다는 것을 감안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we sold니까 여기서 말하는 we는 이제 짐 크레머가 아까 관계된 공익 체리티블 트러스트에서 25주의 ST 로드를 이제 356불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라이 릴리를 25주 241불에 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주의 마블 테크놀로지 주식을 92불에 팔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제 이 공익 신탁 체리터블 트러스트는 100주의 ST 로더 주식을 가지고 있고 425주의 엘라이 릴리를 갖고 있고 1100주의 마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ST 로더하고 마블 테크놀로지 쪽은 보유 비중을 좀 줄인 것이고요. ST 로더 같은 경우에는 보유 비중을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보유 비중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이 공익 신탁, 체리터블 트러스트 이 두 가지 말 다 쓰려고 되게 힘드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짐 크래머의 주식 계좌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 SD 로더 이게 화장품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1.07에서 0.86으로 줄었다는 얘기고요.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2.38%로 비중이 줄었고 엘라이 릴리 제약회사죠. 같은 경우에는 2.34%에서 2.48%로 비중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서머리에 여기 메인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팔고 한 개를 산 이유는 이제 이 두 가지 판 것은 이거 뭐 올타임 하이라 그러죠.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나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는 주식들의 비중을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주식인데 그게 이제 요즘 이제 마켓이 다시 이렇게 하락했다가 풀백했다 그러죠. 하락했다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에 시승할 수 있는 엘라이 릴리를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T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보시는 게 주가 차트 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기 2월 달이니까 거의 1년치 차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year to date라고 그래 돼 있죠. 올해 2021년도 ST 로더 굉장히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올 타임 하이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ST 로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이번에 비중을 줄였지만 앞으로도 더 갈 주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기네들이 새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주식이 쉐브론이고 보통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새로 하나 이렇게 편입할 때는 또 하나 보유하던 종목은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영하는 지금 자산의 전체 그 주식 종목 수가 정해져 있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빼는 식을 하는데 ST 로더는 앞으로도 더 갈 거기 때문에 빼진 않고 쉐브론만 하나 더 이제 최근에 추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기네들이 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T 로더 같은 경우에는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ST 로더가 이제 그 럭셔리 추가하는 그 럭셔리를 다루는 ETF. 그리고 이제 이거 하이 퀄리티 프랜차이즈에 관계된 ETF는 LUXE라고 하는 ETF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이거가 럭셔리 하는 ETF인데 거래량은 적지만 어쨌든 품목은 참고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ST 로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읽어보면, 이제 앞으로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지금 이제, 여행이 될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또 쓰겠죠. 그럴 때 이제 ST 로더가 이제 아직도, 올라갈 상승폭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또 사상 최고가 치면, 그때 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에서 ST 로더 같은 경우에는 코어 포지션이고 코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이게 코어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 투자로 계속 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만 조절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ST 로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가지고 현재 주당 한 20% 정도의 이익을 보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배운 것은 이제 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다 보면은 현금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새로 돈을 또 넣을 수도 있지만 있는 돈을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상 최고가 친 거에 어느 정도 퍼센트를 약간 현금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것이 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52주 최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잘 나가는가 봐 하고 이제 사게 되면 52주 최고가 친 다음에 항상 좀 조정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짐 크레머처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되겠죠. 52주 최고가라든지 아니면은 사상 최고치를 치게 되면 주식의 어느 퍼센트 정도를 좀 이익 실현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점을 저는 이걸 통해서 좀 배우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추가한 이제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에 대해서 이제 1년치 차트가 나와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꾸준히 오르는 편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되는 것도 이렇게 좀 낮게 거래가 되었다. 이거 다 오를 때 이것도 팍 올라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파이저하고 한번 이게 비교해 보시면 파이저가 백신도 있고 치료약도 있고 뭐 이래서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엘라이 릴리하고 1년치를 비교하시면 아마 저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이저 같은 경우에 한 80~90% 1년에 올랐는데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그래도 한 100% 넘게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파이저하고 엘라이 릴리 살 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아직 코비드가 끝나지 않았나 봐 하고 이제 파이저를 샀었는데 엘라이 릴리를 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이 릴리 보시면은 오늘 자 이제 그 뭐죠 이거 투자회사에서 나온 그걸 보시면은 이제 구겐하임스라고 구겐하임이라고 보통 이제 채권 쪽 투자가 좀 강한 회사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리포트 내놓기를 바이레이스로 하고요. 바이레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628불에서 268불에서 272불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겐하임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약간 이제 지금 거래가 조금 이제 약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길게 보면은 불리시하지만 이제 짧게 보면 약간 이제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12월 25일 날 이제 이 가이던스 이제 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매출될 건지 발표를 할 건데 그때에 이제 예상하기로는 일라이 릴리 쪽에서 2022년도에는 콘센서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수치보다 더 적은 매출이 날 것 같다. 주당, 그죠? 이익이 날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가 있지만 장기로 보면 불리시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짐 크레머 쪽에서는 그거 이제 우리 그 전에 이미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링크 치고 가면은 우리가 그 전에 보낸 이메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자기네들 PR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이제 리스트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런 기업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어려움을 좀 겪긴 했다는 거죠. 레버뉴 쪽으로도 좀 매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향후 이제 next year 뭐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주력 산업에, 이게 보시면 industry leading pipeline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주력 산업에 더 이제 좀 더 포커스 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이런 좀 더 자기네 주력 사업에 투자한다는 얘기, R&D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익이 좀, 손상 입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네들 선전하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미 이렇게 이제 이메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지금 펀드 매니저들 빨리빨리 이런 거 받아 적지 않고, 이제 이따가 좀 늦게, 그죠? 늦게 내놓는다.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이제, 더 보시면, 그래서 롱텀으로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이제 파이프라인 주력 산업이 되는 게, 이 당뇨와 비만에 관계된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티제페타이드란 약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당뇨에 쓴 약이고, 도나멘맙이라는, 뭐 제가 대충 읽겠습니다. 그런 약은 이 치매, 알츠하이머에 쓰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엘라이 릴리가 하는 주력 비즈니스, 제약이 쪽이 되겠고, 이제 이런 두 개의 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향후 한 2021년부터 2031년 정도까지 EPS 그로스 성장이 더블 디짓이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성과를 이제 향후 한 10년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라이 릴리가 상당히 전망이 좋다, 성장성이 아주 좋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비중을 줄인 종목이죠. 마블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5년 동안, 네, 여기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죠. 지난 5년 동안의 주가 차트 보시면은 5년 동안 계속 상승했고, 특히 2020년 들어서 2020년 그 4월 달 들어서부터는 굉장히 수직 상승한,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블 테크놀로지, 그러면은 마블이란 얘기 들으면은 저 디즈니에서 하는 마블 시리즈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반도체 칩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자기네들로서는 아주 힘든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 지난 마블의 3분기 실적 발표한 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보냈는데, 그걸 읽어봤으면은 자기네들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걸 줄이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체리티블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CEO죠. 맷 머피를 얼마나 설득하기 힘들었는지, 이제 그런,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비중을 자기네들은 줄였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마블이 하는 일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5G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칩 이런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트렌드적으로도 아주 맞는 그런 이제 회사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난 이제 세 번의 트레이딩 세션 동안에 30% 정도 올랐고, 그죠? 30% 올랐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만 해도 90% 수익을 이제 본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난번에 수익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 not over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롱텀으로 갖고 갈 주식으로 자기네들은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네 이번에 이제 트리밍 스탁이라고 그랬죠. 비중을 줄인 거. 그렇지만 또 slowly 트리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비중을 천천히 줄여가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여기 이제 인베스트 클럽이 이제 자기네들이 한 포트폴리오를 공개함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이 훈련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하이 멀티플 텍, 그러니까 이제 PER이 높은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타임 하이가 되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비중을 좀 줄이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친다는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타임 하이 되고 이제 앞에 위에서 보신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막 수직 상승하는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그리디하게 되는 거죠. 탐욕스러워지는데, 이런 탐욕도 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멀티플이 이제 PER이 높은 주식들은, 그죠? 갑자기 또 이렇게 오르는 것만큼 갑자기 요 각도로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올타임 하이 하고 확 이렇게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교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블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2019년 8월 달부터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중을 줄인 것으로 통해서 주당 270%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하고, 아직도 비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롱텀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짐 크래머가 이제 하고 있는 체리티블 트러스트 로 통해서 이제 두 가지는 팔고 한 개는 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비중을 어떻게 확대하고 줄이는지, 그리고 언제 좀 사고 파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그냥 좀 막연히 하면서 이제 비중 확대 축소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이 올랐으니까 행복하실 거고, 내일도 오늘만큼 오르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자,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